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지능형 정밀 헬스케어 연구소에서 재직 중인 구경모 박사입니다. 우선 이렇게 저희 연구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브릭 관계자분들과 시간을 할애해서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심근세포의 직접 리프로그래밍 동안 마이토콘드리얼 다이나믹스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준비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히 제 연구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자 본 슬라이드를 준비해 봤는데요. 네, 저는 지금까지 전기학 플랫폼을 활용해서 세포 대사 분석 연구를 주로 수행해 왔습니다. 학위 과정 동안에는 주로 줄기세포의 분화 상태나 배아 단계에 따른 대사적 차이를 분석을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약물 스크리닝 기술을 개발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포스닥 기간은 길진 않지만 오가노이드 모델까지 확장을 하여서 메타볼릭 프로파일링이 가능한 전기학적 플랫폼을 구축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대사적 변화에 기인한 셀 세네센스나 뉴트리언트 메타볼리즘을 분석을 하고 또 이러한 대사 신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멀티플렉스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 현재 저희 연구의 목표입니다. 네, 다시 발표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신장이라는 기관은 모두 잘 아시다시피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신장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치명적인 질환 중에 하나로 현재 사망률은 무려 33%에 달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기 진단 및 치료법 개발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진단법으로는 심전도 검사나 신장 자기공백 영상법, 그리고 신장 바이오마커 분석 등이 있고, 치료법으로서는 약물 치료, 수술, 그리고 인공심장과 같은 이러한 기계적 보조법 등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iPSC나 MSC를 활용한 줄기세포 기반 치료제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분화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굉장히 집약적인 과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일부 줄기세포의 경우에는 테라토마 포메이션 리스크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이런 한계점을 조금 더 극복하기 위해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 바로 다이렉트 리프로그래밍 기술인데요. 해당 기술은 유전적 조작 없이 소분자 기반의 화학적 전환을 통해서 파이브로블라스트를 타겟하는 세포로 분화 유도하는 방식으로서 이들의 안정성과 효율성 면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임상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유도된 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성공적으로 유도된 신근세포를 실제 치료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분화 효율이나 퀄리티에 대한 정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는 일반적으로 면역 염색이나 PCR, 그리고 CORS 기반의 대사 분석, 또 이제 칼슘 트랜시언트 분석 등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기법들은 대부분 엔드포인트 어세이에 해당이 되고 있고, 또한 실험 간 배치 투 배치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재현성에 있어도 한계점이 있다는 것도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존의 분석 기법들은 전처리 과정에서의 셀 라이시스나 셀 픽세이션 등 굉장히 디스트럭티브한 프로세스가 동반되게 됩니다. 특히 평가를 위해서 이런 신근세포를 파괴하게 되면 정작 활용할 수 있는 세포가 줄어드는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더 나아가서 미국 FDA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 품질 관리 지침에 따르면 셀 바이빌리티나 제네틱 스테이빌리티 그리고 펑셔널리티 평가가 모두 필수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세포를 비파괴적인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기술의 필요성이 더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파괴, 비표지 방식의 기법들 중에서 최근에는 임피던스 및 DPB, 시차 펄스 전압 전류법이라고 불리는 기반의 전기화학 세포 분석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이제 임피던스 기반 분석은 전극과 세포 사이의 계면 저항을 측정을 해서 세포의 농도, 바이빌리티에 따른 전기 신호 변화를 탐지하는 방식이고 또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DPB 기법은
전극의 일정한 전압을 인가해서 발생이 되는 리독스 리액션에 기반한 전기 신호 측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법들에서는 여전히 페로신이나 메틸렌 블루, 퀀텀과 같은 여러한 이제 리독스 커플러를 세포막이나 아니면 세포 외부에 레이블링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법들은 셀 바이빌리티, 특히 세포 수량과 이러한 이제 생존율에서는 감지할 수 있지만 특히 셀 펑션이나 프로퍼티, 특히 이제 메타볼리즘이나 시그널링 패스웨이 같은 생리학적 기능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이에 저희 연구실에서는 세포 특이적인 전기학적 신호에 주목해서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세포 분석 기술을 개발해 왔는데요. 화면 좌측에 보시는 스킨처럼 저희는 약 7mm의 크기와 17mm 크기의 전극을 중심으로 한 정교학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는 96일 사이즈 그리고 24일 사이즈 챔버 내에서도 구성이 구동이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고 태양 전지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투명 전극 물질 중에 하나인 인듐 틴 옥사이드 ITO라는 물질 위에다가 금 나노 구조체를 증착해서 센서의 민감도를 극대화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저희는 지금까지 보시는 것처럼 뇌종양 모세 모델, 그리고 줄기세포, 더 나아가서 신장 오가노이드 등 다양한 모델을 거쳐서 성공적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기학적 신호가 정확히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파인딩은 여전히 저희가 알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연구팀은 리빙셀에서 관찰되는, 측정되는 전기학적 신호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세포막과 그 주변에 존재하는 다양한 리덕스 바이오 몰리큘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분석과 검증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메탈로 프로테이네이스나 ROS, 특히 ROS나 하이드로포옥사이드 이러한 물질들에 대한 탐지를 수행을 했을 때 저희가 탐지하는 신호 원인과는 큰 영향이 없었음을 해당 결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3년에 이러한 신호의 원인들이 마이토콘드리아에 있는 산화적 인산화 과정, 즉 옥스포스, 그 중에서도 특히 전자전달계라 불리는 일렉트론 트랜스포 체인에서 활성에서 유래된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ETC 내의 이제 컴플렉스들에서 발생하는 이런 리독스 리액션들이 전기학 신호의 핵심적인 발생 기전임을 규명하였습니다. 네, 조금 더 저희 시스템에 대해 면밀히 설명드리자면,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칩을 제작하고 또 그 위에서 어떻게 세포의 전기학적 신호를 탐지하는지 그 기본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슬라이드인데요. 우선 저희가 사용하는 전극 시스템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ITO 전극 위에다가 금을 증착을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기법이 멀티 스텝 포텐셜 디포지션이라고 해서 MSP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총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낮은 환원 전위를 짧게 인가를 해서 전극 표면에 균일한 금 핵을 형성을 유도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보다 강한 환원 전위를 인가를 해서 그 금 입자의 크기를 커지게 하고 이때 전위 조건이나 시간에 따라서 입자의 형태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완만한 전위를 인가를 해 표면의 금입자들의 이제 재정렬이나 전도성 향상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입자의 크기, 분포 밀도, 금 나노 구조의 형상 등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가 있어서 다양한 세포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한 전기학 신호를 훨씬 더 민감하게 잡아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작된 금 나노 플랫폼 위에 세포를 배양을 해서 어떻게 전기학적으로 탐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보시는 1번 사진은 실제로 저희가 세포를 분석할 때 측정하는 시스템의 일부를 촬영하였습니다. 촬영을 위해서 외부에 내놨지만 보통은 클린벤치 내부에서 디텍션이 이루어지는데요. 우선은 전극의 일정한 이제 전압 범위를 설정을 해서 펄스 형태로 인가를 하게 되면 전극 표면에 부착된 세포와의 리독스 리액션이 유도가 됩니다. 이때 앞서 말씀드렸던 ETC에서 활발히 발생되는 전자의 이동이나 그런 플로우가 전극을 통해서 페라데이 커런트로 이제 변환이 됩니다. 그때 신호를 저희가 DPB 방식으로 정밀하게 측정을 합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전류값이 굉장히 강할수록 ETC를 통한 전자 이동량이 많고 전자 전달 효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신호는 세포 내 대사 기능의 활성도나 효율성을 직접 반영하는 정량적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네, 이러한 기술을 심근세포 분화 모니터링에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PMGN 플랫폼이라는 것을 제작을 해서 총 세단계 거친 공정 과정을 통해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소개해드린 정기학적 증착 과정이며 두 번째는 열 처리 공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제 금나노 입자에 대해서 오스트바트 라이프닝과 코알루선스 효과를 유도로 하여 이들에 대한 특히 입자의 크기를 크고 안정적인 구조로 재형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수한 전도성은 유지하면서도 기계적인 안정성을 확보하여 장기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들에 대해서 한 세포의 어디에이션 개선입니다. 전극 표면의 소수성, 특히 하이드로포빅한 성질 때문에 셀 어디에이션이 원활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폴리라이신 그리고 메트리젤의 이중 코팅 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특히 단독으로 이러한 코팅 물질들을 처리하면 안 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도 실험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봤을 때 훨씬 더 안정적인 실험적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셀 어드헤션과 바이빌리티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고 PMGN 플랫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심근세포의 성숙도나 기능성 그리고 약물 반응성 평가까지 안정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는 총 29일간의 다이렉트 커런트 리프로그램 과정을 칩상에서 구현하였으며 표면 분석을 위해서 FECM, AFM 그리고 컨덕티브 AFM 분석을 차례대로 수행을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심근세포 분화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PMGN 플랫폼 표면의 러프니스, 거칠기를 기존 대비 약 60% 감소시킬 수 있었던 점을 AFM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적 공정 과정에서도 여긴 다 넣지 못했지만 전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조건에서의 최적의 조건인 100도에서 10분간 가열하는 것인데요. 그 다음으로 진행한 부분은 폴리라이신과 메트리질 간의 강한 정전기적 인력, 그리고 금나노 우조체만의 입체적 구조로 인한 전기 집중 효과 덕분에 이중 코팅을 적용하였음에도 아래 보시는 것처럼 전도성 저하 없이 우수한 신호 전달 특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세포 부착과 전기 화학적 감도 간의 균형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에서 저희 PMGN 플랫폼의 고도화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PMGN 플랫폼의 코팅 조건 최적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PMGN 조건에서는 세포의 부착과 스프레딩이 뚜렷하게 형성된 것을 보실 수 있으신데요. 반면 컨트롤군에서는 세포가 스프레딩 되지 못하고 어그리게이션 된 형태로 제한적으로 성장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알파 액틴, F 액틴 염색을 통해서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다른 조건에서는 부착 불량이나 응집 현상들로 인해서 그 발현도들이 매우 미약하게 나타났고 해당 결과는 폴리엘 라이신과 메트리젤의 더블 레이어 코팅이 단순히 부착 안정성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심근세포 분할을 유도하는 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저희는 이제 DPB 분석도 수행을 해봤는데요. 이러한 경향성은 동일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PMGN 신호로부터 얻은 전기 신호는 컨트롤 대비해서 13.5배 정도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 세포 생존율 또한 2.64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저희가 제작한 PMGN 플랫폼은 세포 기능성 측면에서도 그리고 세포 성장 환경 측면에서도 모두 우수한 성능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PMGN 플랫폼이 심근세포의 대사 활성을 안정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후에 저희는 특히 옥스퍼스와 관련된 정기학 신호의 메커니즘을 정밀하게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자전달계 내의 주요 복합체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로테논, 안티마이신 A, 올리고마이신 그리고 마이토콘드리아 악존이 언커플러인 FCCP를 다양한 농도로 처리를 하였고
그 결과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마이크로몰의 낮은 농도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전기학적 신호가 로테놀에서 36.1%까지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반면 동일한 조건에서 수행한 시스키 분석에서는 단 1.6% 수준의 미미한 변화만 관찰이 되어서 전기학 기반 분석의 민감도가 기존 셀 바이빌리티 분석보다 훨씬 뛰어남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이토콘드리아 대사에 대한 성숙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어로스 어널리시스를 진행을 했는데요. 총 29일간 산소 소비율을 측정한 결과 모두에서 점진적으로 인크리스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들을 통해서 심근세포의 이제 옥스퍼스 디펜던트한 이런 과정이 함께 동반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마이토콘드리아의 멤브레인 포텐셜 액티비티뿐만 아니라 SPT1B, DPAM, ATP2A2 같은 이러한 여러 마이토콘드리아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량 역시 저희 PMGN 플랫폼 상에서 확인을 하였고 일관되게 증가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마이토레드 염색도 저희 플랫폼 상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변화가 동일하게 관측이 되어 마이토콘드리아의 펑션이 전반적으로 향상이 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정량적, 정성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직접 신장 리프로그램 과정에서 초기에는 이제 프라이머리 매프가 글라이콜라이스 중심으로 대사 경로로 사용을 하는데 심금세포로 점차적으로 전환이 되면서 고에너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마이토콘드리아 익스프레스 중심의 대사로 리모델링 됩니다. 이러한 메타볼릭 트랜지션은 분화의 효율성과 기능적 성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정기학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실시간 DPB 분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특히 보시는 것처럼 12일과 19일 사이의 정기학적 신호 급증은 약 한 146% 정도 급증을 하였는데요. 이것은 리모델링에 따른 임계 전환기로 해석이 될 수 있고, 특히 이제 컨트롤 군인 프라이머리 매프에서는 신호 변화가 관찰되지가 않아서 분화의 굉장히 특이적인 반응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면역 염색 분석 결과에서도 일치하였으며 특히 사크로미어 구조나 T튜블린 형성, 트로포닌 팀 발현 등과 같이 이러한 같은 시점에서 뚜렷하게 관찰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완전히 분화된 이러한 심근세포의 자발적 수축 영상은 이러한 구조적 소수뿐만 아니라 기능적 수축 능력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저희는 또한 PNGN 플랫폼을 활용해서 기능성 평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이 플랫폼상에서 이제 아이소 프로테인으로 하는 아이소와 그리고 카르바콜이라는 CCH 처리에 따른 심근세포의 대사 및 기능 변화를 고감도로 특히 전기학적으로 감지할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는데요. 특히 이제 ISO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레 AMP 그리고 프로테인 카이네스 A 경로를 활성화시켜서 L타입 칼슘 채널이라고 하는 LTCC의 인산화를 유도를 해서 칼슘 유입과 억스퍼스 활성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 전기학 신호에서 22% 정도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카르바콜은 이들에 대한 패스웨이를 억제를 시켜서 칼슘 유입도 억제를 시켜 결과적으로 전기학 신호가 약 21% 정도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흥미롭게도 여기 넣지 못했지만 CCK 셀 바이빌리티 분석에서는 두 약물에 대한 반응 모두 유의한 변화가 없었는데요. 어, 저희 전기학적 신호가 미토콘드리아 대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 기능성 지표로서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었던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BPM 변화 분석 결과에서도 같은 경향성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전기학적 신호가 실시간으로 기능 변화까지 확인할 수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PMGN 플랫폼이 신기능 평가 플랫폼으로서의 실용적 가치를 내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근세포의 성숙도와 기능을 저희가 정밀하게 평가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저희는 전임상 신장 독성 약물 스크리닝 시스템으로 확장 적용을 해봤습니다. 특히 신독성 유무에 따른 조기 평가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포지티브 컨트롤이랑 이제 네거티브 컨트롤 약물들을 선정해서 분석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독스루비신이나 렌데시비어나 아니면 록시글리타존 같은 양성 대조군 약물들은 굉장히 저농도에서도 정기학적 신호가 뚜렷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재미난 점은 록시글리타존의 경우에는 심혈관 부작용 이슈가 있었던 약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장 큰 신호 감소 폭인 약 25% 정도의 감소를 나타냈고, 민감한 탐지 성능을 입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네거티브 컨트롤인 릴라그루타이드는 이제 농도에 따른 유의한 결과가 관찰되지 않았고, CCK의 결과보다 더 높은 민감도로 약물 간 특이적 반응을 구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PMG 플랫폼은 이렇게 비파괴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큰 장점인데요. 실제로 이 전기학적 분석을 수행한 이후에 동일 샘플에 대해서 면역 염색을 수행을 하였고, 그 결과 각 약물 처리군에서 사크로미어 구조가 붕괴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릴사크로타이드 처리군에서는 사크로미어 구조가 일정하게 유지된 모습을 명확히 관찰하였고, 이는 앞서 확인한 정규학 신호 결과와도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PMGM 플랫폼이 기존 방식보다 조금 더 고감도로 정밀한 조기 평가 도구로서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례로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결론입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저는 세 가지 핵심 키포인트를 강조드리고자 하는데요. 첫째, PMGM 플랫폼을 통해서 마이토콘드리얼 대사 활성을 비파괴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장기간에 걸친 다이렉트 카르디널 리프로그램 과정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심기능 변화와 약물에 대한 심독성 평가까지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고감도 정량적 분석을 할 수 있었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PMGM 플랫폼 향후 심장재생의학과 전임상 약물 개발 분야는 물론 상업적 진단 플랫폼으로도 확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진행 중인 연구도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는 TNBC, 이제 트리플 네거티브 브레스트 캔서 타겟으로도 한 약물 스크리닝용 플랫폼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고, 또한 이제 가톨릭대 조경옥 교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이제 브레인 오가노이드와 이제 질병 모델에 대한 조기 진단 플랫폼 연구도 함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연구에 도움을 주신 저희 김태형 교수님과 그 랩원들 그리고 다른 공동 연구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